공연을 보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엔 눈물 콧물을 펑펑 쏟습니다. 제가 그 공연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 옆에 연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좀 맑은 눈으로 제가 열심히 공연을 봤는데 제 앞뒤 옆 그다음에 저 화장실 가는 길에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우는데 그들의 눈물이 사실 너무 끔찍하거든요. 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도 끔찍하고 그 진실에 마주했을 때 이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도 굉장히 끔찍하고. 근데 그 끔찍한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승화시켜야 하는지 그것이 사실은 이 공연을 관람하는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반전 영화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반전 영화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반전 영화는 전쟁의 참혹함, 전쟁에서 누가 죽고 누가 팔다리가 끌려져 나가고 누가 가족을 잃고 이런 거에서 사실은 보통은 서사가 이렇게 끝나는데 이 공연은 오히려 가족을 찾음으로 해서 그 잔인함이 더 드러나는 반대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이 죽지 않습니다. 가족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 살아있는 게 슬픈 거죠. 그 정말 아이러니한 메커니즘이 이 작품의 비극성을 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 아이러니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러니가 정말 무대에서 잘 구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나왈. 5년간 침묵한 어머니는 두 명의 배우가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는 10대부터 40대까지는 황선화 배우님이라고 좀 젊은 배우님이 이 작품의 나왈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거의 돌아가실 때 나왈은 정순미 배우님이라고 중견의 몇 배우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여인의 젊었을 때와 이 여인이 마지막이 너무나도 다른 느낌으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님의 에너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이 얼마나 이 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으면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생각을 해본다면 그 깊이가 훨씬 더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겪어온 그 삶을 생각하면 이 세월 속에 있었던 그 비극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대는 개축객석이어서 4면 무대입니다. 그래서 네 면에 다 객석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주보면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관객들은. 그래서 내 맞은편의 관객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가 어스름하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점점 진행될수록 그 비극성과 그 잔인성과 그 놀라움이 관객들의 얼굴에도 보이죠. 그래서 저 상대방 맞은편의 객석에 있는 관객의 얼굴이 찌그러지면 아, 나도 저렇게 내 얼굴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뭔가 공감하는 비극성?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은 제가 왜 그 많은 그을린 사랑이나 뭐 연극들 중에서 이번에 인천시립에서 했던 작품이 가장 분명하게 주제의식을 드러내냐고 생각하냐면요. 무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빈 무대예요. 그래서 거의 빈 무대에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80% 이상의 관객의 상상력으로 무대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객에게 다가오는 그 상상력의 힘이 오히려 이 정말 빈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와 합쳐져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180분 동안 고민하고 상상하고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객 각각의 몫으로 각각의 관점과 각각의 시각으로 소화되는 그래서 스스로 소화하게 만드는 공연 내내 이 작품을 그러한 작품이거든요. 게다가 맞은편에 있는 관객의 다른 관객들의 얼굴과 함께 이게 상호 보완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작품에 대해서. 그러면서 굉장히 연출적으로 뛰어난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배우님들이 이제 인천 시립 단원분들이세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외부 배우를 캐스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캐스팅에서 저는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인천 시립 배우님들이 뭐 연기를 못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좀 더 넓은 풀에서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 인천 시집 단원들 내에서 이 모든 캐스팅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를 캐스팅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제한적인 것과 제한적이지 않은 거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작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공연을 같이 보러 갔던 작가님이 저한테 아니, 한국 관객들은 왜 이런 작품을 이렇게 좋아하냐고, 왜 이렇게 끔찍한 작품을 이렇게 좋아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오면서 왜 한국 관객들은 이런 작품을 좋아할까? 근데 이게 한국 사람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약간 한국 관객들이 약간 반전을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스토리라인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추리를 하면서 가지만 그리고 반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라인은 단순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쌍둥이가 잃어버린 아빠와 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스토리라인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멋있어 보이는 공연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 수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는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객들은 좀 멋있는 공연을 좋아한다. 작가님도 좀 멋있는 작품을 쓰셔라. 너무 단순해서 이 레이어가 하나여서 끝나는 작품 말고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로 추리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라. 제가 대도 안 하게 충고를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이 작품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못 보신 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월 달에 공연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공연을 이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앵콜 공연으로. 근데 이제 대관이 안 돼서 못한다라는 눈물 떡떡 떨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진짜 음. 우리나라의 대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특히 국공립 극장들은 대관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거기가 저렴한데 저렴한 만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는 원래 처음에 초기에는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한 5회 정도 공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거는 안 돼서 안타깝게도 서울 관객들은 경주까지 오셔야 될 거예요. 부평이나 아니면 경주 둘 중에 한 군데에서 7월에 공연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주 투어를 가나요? 인천극단이? 그게 뭐냐면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있어요. 7월에. 어. 그래서 그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 이 작품이 나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쯤 혹시라도 공고가 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무료 공연일 거예요, 아마. 오, 그러니까 놓치지 모르면 또 않으시, 무료 공연이니까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깝지 않을 만한 공연이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열 연출님 시간을 줄이실 의향은 없으시다고 하시던가요? 그럼 얼른 보러 갈 텐데. 이미 줄이신 거예요. 이미 1시간 가까이 줄이신 거예요. 아니, 3시간이면. 그러니까 더 관객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셔서 조금만 더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까진 제가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제 네. 엉덩이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질지 음,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연출님의 음. 의견을.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희곡집을 본 적이 있거든요, 화염을. 저는 책으로 읽을 때는 되게 혼자 읽어서 그런지 빠르게 읽혔는데 또 이제 공연으로 3, 4시간 분량이라고 하니까 그 공연을 만들 때는 저희가 막 서사를 점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다 담으셨나 봐요. 그래서 다 넣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살리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작품 제가 라이센스를 체결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가 매니저랑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다른 데도 꽤 길게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자르기가 되게 애매한 연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작품도 지금 인천에 화염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이게 짜여져 있어서 왜냐면 이 미스테리를 밝혀야 되잖아요. 1 플러스 1은 뭔가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노래했던 1 플러스 1은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 미스테리 구조를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그 덜어내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레바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바논에 지금 어떤 분쟁이 있는지 어떤 전쟁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서 그 부분도 덜어내기가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7월에 한다고 하셨죠? 네네. 우리 너무 7월에 다 같이 경주 한번 갈까요? 좋아요. 가보고 좋아요. 싶어요. 첨성대에서 사진 하나 가세요. 찍을까요? 우리? 한 분 빠지고 계시는데 지금. 가세요래요. 그 시간에 전 밖에서 운동하고 있을게요. 아, 180분 동안 운동을. 문영왕릉에서 한번 운동을 농담입니다. 하시면 좋죠. 농담입니다. 같이 가세요. 저는 이 작품에 대한 제 별점은요, 연출님이 제 옆에 있어서는 아니고요, 라이센스를 해서는 아니고요, 이 작품 자체는 정말 좋은 작품이다.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다. 물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4.5를 드리겠습니다. 4.5를 드리고, 만일 제가 생각했을 때 캐스팅이 더 좋았다면, 진짜 5점까지도 가능한 정말 좋은 작품이다. 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얼마 전에 인천시립극단 관련해가지고 또 마니아들 사이에서 핫해진 게 차기작이 또 산책하는 침략자 작가님 신작 데려오신다고 해서 지금 맞아요, 되게 맞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관극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시립극단 말고 인천 시립합창단도 오래됐고 또 세계 합창 대회에서 1위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인천이 문화적으로 핫하네요. 네, 인천 문화의 도시예요. 예술의 도시고요. 제가 거기서 나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조이님이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공연 리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인천 화이팅!